오늘은 여러분들을 전에 공지했다시피 현장 실습하고 해외 인턴십 보고회가 있는 날이에요. 원래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투명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장 실습은 필수 과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고 후배들은 또 다음에 대비해서 잘 들어서 보다 더 효과 있는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할게요. 행사의 목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족한 그 실습 경험을 현장에서 익히기 위한 거죠. 올해가 사실 9회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경과학과가 생긴 이래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자, 먼저 2조가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조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첫 검안실입니다. 검안실은 안경원 안쪽에 위치하였습니다. AR 기기는 KR8900을 사용하였고 양옆으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형식이었습니다. 학교 콘택트 렌즈 시간에 AR 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 프롭터는 CV5000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사진과 같이 학교에 있는 프롭터와 사용법이 같아 조금은 익숙하게 사용하였습니다. TR은 서랍을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검안 순서입니다. 먼저 AR을 찍고 프롭터에 장입 후 정록 검사로 약한 원시 상태를 만들어 난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시력을 확인하고 정록 검사로 과교정을 확인하고 TR을 장입하여 검안실 밖으로 나와 시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실습을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게 운무나 기능검사, 구안경, 나은 시력 등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항상 기본으로 검사하고 잘못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습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아쉬운 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실습한 안경원은 직원이 매우 적은 곳이라 조제 가공, 검안,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주어졌습니다. 새 종류, 디자인이 다양하고 취급하는 브랜드가 많아 선택의 폭이 아주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제 가공실의 자동 옥습기가 오래되어 가공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았고 가공 도중 기기가 헛도는 횟수가 잦아져 조정을 자주 해줘야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는 쑥스러워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손님과 소통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습 가기 전에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바쁘실 때 손님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대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실습 기간이 줄고 손님이 덜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실습 후 느낀 장점과 단점입니다. 안경원에서는 실습을 하면서 국내 하우스 브랜드 제품을 직접 보면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은지를 배울 수 있었으며 원장님께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주셔 피팅 연습 및 조제 가공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검안실이 작아 CPU와 피검자 사이의 거리가 2m로 짧았으며 수동 옥습기를 사용할 때 기계가 오래되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경기 일부 지역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안경원에 실습을 가기 전에 저희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자이스 장비인 비주피1000과 AR과 비슷하지만 더 좋은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 프로파일러 기계를 활용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검안 방법은 AR 기기 값에 3디옵터를 운무합니다. 그 후에 최대 구면 도수에서 예상 난시량을 파악하여 운무한 뒤 난시 검사를 하고 정록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난시 정밀 검사, 단안 MPMVA, 운무 후 양안 균형, 마지막으로 작용 검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굴절 검사 방법과 거의 동일한데 우위양 검사와 양안 MPMVA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자동 프롭터 사용법과 기능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면다듬기, 수동 렌즈 미터, 인점 등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기본 피팅 순서, 피팅 도구 사용법 등을 직접 같이 해보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실습 갔던 안경원의 장점은 누진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평소 누진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몰랐던 부분을 여쭤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또 시력 검사 및 판매하시는 직원분과 조제 가공만 하시는 직원분이 따로 계셔서 역할 분담이 철저해서 좋았고, 대형 매장이라서 다양한 안경테와 브랜드, 렌즈 종류를 접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점은 자이스 장비를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마다 2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손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검안실 및 검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검안실은 총 2곳이 있고 각각 자동 프로프터와 AR이 있습니다. CPU는 거울 CPU를 이용하고 있고 검사 거리는 3m입니다. AR의 이제 의존도가 좀 높으며 완전 교정보다는 손님이 TR을 작용했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서 약간 저교정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경원의 장점으로는 오래된 만큼 단골이 많아서 손님이 많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손님 응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고 경력이 다들 많으셔서 각자의 노하우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안경원 단점으로는 그 오래된 만큼 디자인이 좀 올드하여서 젊은 층이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좀 조제 가공 기구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 가끔 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자 실습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실습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봤는데 안경원이 바쁘고 그리고 직원이 아닌 실습생 신분이라 자세한 내용까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검사 및 조제 가공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검사나 피팅, 손님 응대 후에 잘못하거나 실수했던 점들을 그 자리에서 피드백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처음 실습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직원분들이 얘는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점을 적극적으로 여쭤보면서 실습하면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갔던 안경원에서는 AR 기기값을 중점으로 굴절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굴절 검사를 대충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피팅 또한 빨리빨리 그냥 대충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검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매장 운영이나 피팅 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대 학생들이 만드는 안경원만큼 아니지만 그것을 좀 축소판으로 같은 지역 졸업생들끼리 만들어서 함께 있는 안경원에서 일을 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 방법으로 갖고 실무를 하고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다른 곳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실험 위주로 교육 많이 해주셨고, 이제 CCC를 받아줘야 민폐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되게 자주 해주시고, 차기에 안경원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분할 정도로 많이 챙겨주셔서 여러 경험 토대로 코 안경사가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로 서울, 경기 지역을 발표하게 된 유장빈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실습지를 선택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실습지 선택 과정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각각의 실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습 기간을 돌이켜보며 드는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실습지를 구할 때 이런 실습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1순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안경원을 찾아봤습니다. 이유는 우선 선배들의 조언이 컸고 손님이 많이 온다면 보거나 직접 할 기회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 규모가 큰 안경원을 찾았습니다. 큰 안경원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안경원에 비해 체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블로그 리뷰가 있는 안경원입니다. 그 이유는 블로그를 남길 정도면 고객들의 방문 횟수도 많고 안경원 내부 관리도 잘 돼 있고 안경테들도 종류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실습을 하고 왔는데 정말 만족스럽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과 안경원의 거리를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안경원을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거리만 생각해서 정하지 않고 실습하기 괜찮다고 생각한 안경원이라면 조금 멀더라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지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안경원 사진과 주로 취급하는 렌즈, 후기들을 본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습지 선택하기 전 준비한 것들인데요. 저희는 보통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를 써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실습생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력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너무 길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은 먼저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학과 인증제 참여 경험이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노인정에서 직접 안경을 처방하고 안경을 조제 가공한 후 전달해드린 경험 등을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습지에서 어느 분야를 배우고 싶은지 간단하게 작성하여 실습할 시에 그 분야를 좀 더 접할 기회를 많이 얻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습을 한다면 나 자신이 그 실습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필해서 내가 원하는 안경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습지에서 원하는 점입니다. 내년에 실습을 하게 되면 조가 20케이스, 검안 20케이스를 경험하기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조금이나마 더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이력서를 가지고 한 안경원을 찾아갔는데 더 이상 실습생은 안 받기로 했고 거절을 하였지만 몇 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실습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실습지를 찾아가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며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습생일 때 실수를 해야 한다는 마인드 갖기입니다. 저희는 아직 배우는 단계인 실습생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무엇이든 시도해 본다면 비록 실수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원장님과 직원 선생님들이 실습생에게 경험할 기회를 많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제 가공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RX 주문 렌즈를 조가할 기회가 생기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달려 늘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쉬워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안경광학과 학생이라면 안경과 눈에 관심을 가지기입니다. 안경원에 방문한 손님들은 연예인이 쓴 안경이 무슨 안경인지 주문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처럼 손님 응대를 위해 요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안경테 브랜드나 유명한 상품들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안경테를 추천할 때 고객들이 어떤 재질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안경테의 재질과 특성을 미리 알아두면 고객들이 안경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상에선 생각보다 더 다양한 눈의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검사하기도 어렵고 처방이 어려운 눈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안경사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경원의 미래는 전문성이다입니다. 요즘 안경원을 맞추러 오시는 고객들을 보면 생각보다 안경에 대해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면허증 있는 안경사가 인터넷 검색해서 오시는 분보다 못하다면 제대로 된 안경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수많은 안경원과 안경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길러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안경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느낀점들입니다. 검안이나 조가처럼 직접 안경테들을 만져보고 재료들과 특징, 성분들을 직접 보고 배웠으면 더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안경원에는 자동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습 나가기 전에 학교에 배치된 자동기기를 많이 만져보고 직접 굴절 검사도 해보고 조제 가공도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미터가 자동, 수동 두 개가 다 있지만 굴절력을 확인하는데 수동 렌즈미터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더 정확하기도 하고 적은 양의 난시가 있으면 자동 렌즈미터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수동 렌즈미터로 확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동 렌즈미터로 충분한 연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경원에는 피팅 받으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피팅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경험을 쌓아야 요령을 체득할 수 있으니 기회가 올 때마다 시도해보고
새 안경테로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이라면 다들 느끼겠지만 안경원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에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을 쌓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경원을 실습해서 느낀 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실습 중에 검사하기 어려운 눈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눈 검사하기 어려운 거요? 실제로 어떤 케이스들을 봤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등 상시도 본 적이 있어서 부등 상시도 처음엔 좀 어려웠고 혹시 다른 조원들은 어려운 거 뭐 있었나요? 저희가 다 직접 검사를 한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원시가 플러스 500이랑 플러스 3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처방해줘도 안 되고 약간 부등상시 개념도 알고 원시 교정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어려웠습니다.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고도원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은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부 발표를 맡게 된 신중호입니다. 주요 고객 연령층은 다양했으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나 학생들이 방문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짧은 안경 교체 주기와 아이돌봄 상품권 같은 정부 지원금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검원 방법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검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검사를 하되 빠르게 검사까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안경원과 다른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 교정을 목표로 하지만 손님이 원하는 바를 장형 검사를 통해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당 검사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지식의 중요성인데 실습생으로 안경원에 가서 상품 지식이 없으니 손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권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상품 지식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안실은 같은 방에 위치했지만 검안실 1과 2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큰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 모두 폴업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안실 1은 검사거리가 짧아서 스크린에 반사를 시켜 검사거리를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검안실 2에서는 검사거리 5m를 보장받으며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테와 안경 가격을 설명드릴 때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안경과 안경 렌즈에 대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왜 그런 가격이 측정되는지, 싼 렌즈에 비해 비싼 렌즈의 장점은 무엇인지, 왜 이 렌즈를 써야 하는지 등을 잘 설명해드려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동 렌즈 미터를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안경을 완성해서 고객에게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다가 안경테가 부러지거나 피팅이 필요한 경우, 코받침이 빠진 경우 등등 안경원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반 이상이 코받침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고 처음 오신 고객이 아닌 2-3번 이상 고쳐준 분한테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는 고객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지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최첨단 기계라고 하셨는데 그거 혹시 실습할 때 작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는데 조금 편리하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된다.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편리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좀 완벽하게 된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만약에 재피팅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 오신 분들이시면은 이제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데 여러 번 피팅하러 오신 분들이면 약간 피팅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안경 같은 경우는 5,000원이라는 그 피팅비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피팅 손님이 와도 이제 제가 하는 게 제한이 된 게 아무래도 테 가격이 좀 높은 가격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제 고객 응대만 해드리고 손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안경원은 일단 손님이 오시면 안경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본 다음에 저희 안경원 제품이면 첫 번째는 해드리고 두 번째부터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 당연시 안 되는 거 이제 뭐 서비스 차지를 뭐 요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서서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하고 일단 또 보죠. 안녕하세요. 경기 강원 실습 발표를 맡은 오조민 이수빈입니다. 발표는 실습지 소개, 특징, 장단점, 느낀 점, 실습 전후 인식 변화, 실습지 비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실습지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제품들이 다양한 편으로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을 많이 구비해 두었으며 원장님께서 직접 제품들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고객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상품들을 선정하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안경원이 동네 중심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여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손님들께서 매우 만족하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대부분 비슷한 케이스에 손님들이 많은 방문하는 편이라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기가 어려웠고 주로 피팅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 방문하는 고객님의 연령층들이 주로 40대에서 60대이다 보니 콘택트 렌즈의 재고가 많이 쌓이는 편이라 주기적으로 반품하는 작업들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명품테 라인까지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고객층에 맞춰서 응대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 친절은 이제 되게 엄청 중요시 여겨서 고객 응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요 근방에 이제 안과가 하나가 위치하고 있고 저희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원 뒤편에는 바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직원들은 대부분 20대로 젊은 나이대에 있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활기 넘치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따로 이제 PB 렌즈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저희 실습지는 근방에 안과도 있었고 시장과 주택가 근처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았으며 손님은 주로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나이가 30대로 젊은 분들이어서 편한 분위기의 실습지였습니다. 다음은 실습지에서 느낀 점인데 일단 손님을 응대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더 많이 익혀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더만 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판매에 있어서는 특히 상품 지식과 안경 재료학이 중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상품을 고르실 때 대부분 브랜드를 많이 물어보셨고 유행하는 모양이나 테가 무슨 재질이고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여쭤보셔서 그 상품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 좋기 때문에 중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실습 후 인식 변화는 실습 전에는 안경원 하면 그냥 단순히 시력 검사와 조제 가공에만 전념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습 후에는 검사와 조제 가공이 다가 아니라 청결과 서비스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능력인 판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직업 정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곳으로 안경사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습 후의 인식 변화입니다.
실습 전에는 실제 실무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떨림이 있었는데 실습 후에 생각보다 실습생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판매에 관련한 기술, 손님 응대 능력 등은 이제 제가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나가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이영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아이 프로파일러 장비로 검사하시면 질병 의심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그 아이프로파일러 장비 그걸로 질병이 의심되면 그게 확실한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질병이 확실하지 않아서 일단 안과로 검사를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실습지 평가에 나오는 키워드로 정리하면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뭐 적극성, 열정, 그다음에 조제 가공 기술, 기본 자세, 타 대학생보다 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반대적으로 고객 응대는 하루아침에 이거 개선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할 때 낯가림 없어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경사로서 인성, 그다음에 실습 기간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피팅, 협력, 자긍심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평가되었으니까 뭐 우리도 교수님들도 노력하고 학생들도 노력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죠.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